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올해 2022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 선양 낭성암 관련해서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HLB 관련주들 미증시가 나스닥과 이제 다우의 어떤 상승 흐름 속에서 자, 오늘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HLB 계열 주가들도 다 좀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요. 자, HLB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4년 만에 영업이익 이제 흑자 관련되는 부분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있었고요. 그동안에 인수합병 관련해서 뭐 FA라든지 노터스 인수 효과의 결과를 1분기부터 HLB는 매출액, 영업이익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 634억, 영업이익이 189억으로 전년 동기, 정기 대비 다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R&D의 어떤 가치에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 3월부터는 이 항서제약으로부터 이제 로얄티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들이 더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R&D 가치, 특히나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 이 결과 발표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상승의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 HLB의 미국 자회사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아스코는 이번 아스코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선양 남성암 이상 결과 발표를 한다. 이 부분들의 어떤 내용들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에 있었는데요. 자, 이번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 AACR과 더불어서 이제 암학회 중에 양대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AACR이 4월달 정도에 이제 개최가 되면 한두 달 있다가 이제 아스코가 열리고 그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바이오 USA가 이렇게 학회 흐름이 있는데요. 이번 학회에서 선양 낭성암 관련해서 리보세라는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하고 미국에서 72명의 이 재발 리커런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타시스라고 하는 이제 뭐 전이성 선양 남성 1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엘레바가 아스코 행사 기간 중에서 별도 이제 부스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임상의라든지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님의 어떤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과 우선 어떤 효능을 소개할 어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암의 종류가 뭐 한 300가지 이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두경부암. 최근에 이제 그 김우분 배우가 이 두경부암의 일종이 이제 비윤두암 이런 어떤 부분들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이 뇌 쪽하고 쇄골 쪽 사이에 있는 뭐 얼굴 코라든지 목, 입안, 뭐 후두, 인두, 침샘, 뭐 갑상선 이런 부위에 이제 발생하는 이 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좁은 부위에서 조직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환자라든지 치료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힘든 암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이제 암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침샘암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희귀 질병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미국 쪽에서는 매년 이제 1,200명 이상의 환자가 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치료가 수술을 대부분 좀 하는데요. 또 반복적인 수술을 하고 이제 방사능 치료로 부위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외에는 근원적인 이제 표준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맷 니드가 상당히 있는 미충족의 수요가 높은 어떤 난치성 질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작년 2월 달에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제 지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는 이제 패스트 트랙 정책을 FDA에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이제 허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때 제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이제 심사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혁신의약품 그 다음에 이제 가속 승인 엑셀레이터 이제 어프로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제도가 있는데 선양 남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통해서 괜찮으면 승인을 해주고요. 승인하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고 이제 추가로 이제 임상을 하는 게 이제 가속 승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NDA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제 희귀의약품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NDA 과정도 보통 이제 뭐 6개월,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빠르게 이제 진입할 수 있으니까 사실 올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 두 가지 정도의 NDA 신청을 했을 때 뭐 간암 관련되는 병용요법, 그다음에 위암 이제 임상 이 끝나서 이제 신청을 앞두고 있는 그 부분과 이 선양 낭성암 이 부분 간에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이 선양 낭성암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도 같은 이제 리보세라님을 가지고 고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뭐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부분이 있죠. 이미 이제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첫 환자 투약을 했고요. 기존에 55명 정도 프로토콜 부분을 8개월 만에 완료해 가지고요. 이 전문가들과 환자들 요청을 받아서 이제 임상 규모를 좀 더 늘렸다. 그리고 이제 완전간에도 이제 그 임상 중에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대 뭐 다나파버 암 연구소 이런 이제 7개 기관과 국내에서도 서울대병원, 뭐 서울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뭐 국립암센터 이런 데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1차 평가 지표 관련되는 부분은 ORR, 대부분 이제 OR을 중심으로 2차 이제 세컨더 엔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OS가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OS가 앞쪽으로 가고 OR하고 이제 같이 되는데 이번에는 ORR을 객관적 반응률 관련되는 부분들이 앞서 있고요. 그러니까 OS라든지 PFS, DCR 같은 경우는 2차 평가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양암, 남성암 외에도 HLB 입장에서 보면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위암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장인건 바이오 전략기획 본부 부사장이 밝힌 걸 보면 이미 리보세라님은 뭐 항서제약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암종 그러니까 이게 리보세라님의 기전 자체가 신생혈관을 이제 억제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어떤 항체 치료제보다는 이제 케미칼 의약품 형태로 진행되니까 이 뭐 병용의 어떤 파트너라든지 인디케이션 확장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효능이라든지 안정성, 경제성에서 뛰어난 부분들을 학회에서 논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선양 낭성암 같은 경우에도 근원적인 치료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약물이다.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 위에 가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이제 발표를 통해서 HLB가 이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사항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이제 2022년 아스코 이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의 맥코믹 플레이스와 이제 온라인상으로 막 같이 이 진행이 된다. 이 맥코믹 플레이스 이제 시카고 같은 역입니다. 뭐 건물이 상당히 뭐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이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발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초록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이상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이제 ACC가 선양 낭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리커런트가 재발 관련되는 부분이고, 메타스틱틱이 이제 뭐 전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강현석 MPH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공중보건 뭐 학사 출신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 교수시죠. 그래서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임상 과정에 이제 이 캘리포니아 요 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어떤 부분이고, 저분이 이제 뭐 두경부 관련해서 뭐 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연일 이번 주에는 HLB의 어떤 자회사들 이뮤노믹이라든지 뭐 엘레바라든지
여기에서 계속 이제 R&D 관련된 어떤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과 더불어서 HLB가 이번 주에 한번 이 기술적으로도 한번 올라가줘야 되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번 주 주말 앞두고 금요일에는 좀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21선과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일단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4월달 마지막 거래를 좀 마쳤다는 게 상당히 좀 뭐 의미가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이제 열어놓았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추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볼린저 밴드 선을 타고 이제 밴드 태깅이 이제 볼린저 밴드 확장과 더불어서 나타나냐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데 중요한 시점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현물에서 매수고 개인들은 좀 팔았어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전일 대비해서 많이 좀 줄어서 6.88 시간에는 한 150원 정도 빠졌습니다만 일단 다시 3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회복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35,000원이 중반 라인이 넘어가야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그동안에 한 뭐 거의 한 석 달 동안에 바닥권에 있는 부분들이 탈출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어떻게 좀 넘어가느냐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서 좀 넘어갈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오늘 좀 양봉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는 파라볼릭자도 일봉상에서 다시 이제 추세 전환 어떤 시그널이 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